자, 우리가 확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확률은 일단 모든 경우의 수 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주사위를 던지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확률. 그러면 주사위가 전체가 나올 수 있는 건 6가지죠. 모든 경우의 수가. 근데 해당 사건이 3 이상 나오는 거랬으니까 3 이상은 3, 4, 5, 6 몇 가지 있죠?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확률의 값은 3분의 2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의 정의를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의 성질로 넘어가자면, 자, 성질. 자, 선생님 이런 말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7 이상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전체 6분의 7 이상이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죠. 모든 경우의 수가. 그래서 6분의 0이 돼서 해당 확률은 0이 되는 겁니다. 이 0은 7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없다는 뜻이죠. 주사위에서는. 반대로 선생님이 6 이하가 나오는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6 이하가 나오는 것은 1, 2, 3, 4, 5, 6 총 몇 가지가 있죠? 6가지가 있죠. 그래서 얘가 1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서 우리가 6 이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경우의 수분의 모든 경우의 수니까. 그래서 전체가 1이 나온다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확률이 0이 나오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P라고 하는 이 확률의 값은 어디서부터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선생님 팁을 줄 건데, 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게요. 동전 2개를 던져요. 2개를 던진다. 자, 근데 적어도 앞면이 1개는 나오는 확률을 구해달라. 적어도 앞면이 1개 나올 확률. 자,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동전 2개가 나왔을 때 앞면을 선생님이 헤드, H라고 쓸 거고요. 뒷면을 테일, 꼬리라고 해서 T라고 쓸 겁니다. 그럼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총 4가지. 자, 어떻게 했냐면 앞면, 또 앞면, 뒷면, 앞면. 마지막으로 뒷면. 자, 여기서 선생님이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온다. 앞이 1개 나온다. 그러면은 얘 되죠? 앞면 2개 있으니까. 얘도 앞면 1개 있으니까 되고요. 얘도 한 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동전 2개를 던지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가 되겠죠?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동전 나오는 경우의 수가 2가지니까 전체가 4분의 여기에 있는 적어도 하나 앞면에 있는 게 3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풀겠다 이거야. 3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한 가지를 먼저 내가 구하는 거죠. 어차피 확률은 전체 일어나는 확률은 1이잖아요. 1. 1에서 오히려 이 4번째 있는 애를 빼는 거예요. 이 4번째 있는 애를 빼는 거야. 즉 얼마? 4분의 1. 그러니까 앞면이 하나도 없는 거. 앞면이 하나도 없는 거를 빼는 겁니다. 어디에서? 전체 1에서 오히려 반대로 푼다. 적은 가지수를 구한 다음에 1에서 빼는 확률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합리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적어도라는 말이 있을 때는 반대로 푼다라는 개념. 반대로 어떻게 푼다?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를 계산하면 일어난다가 되는 거죠.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걸 관련된 문제는 문제를 풀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문제 넘어갈게요. 자, 1번입니다.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12장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소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전체는 12개 가지죠? 소수는 몇 가지 있죠? 1부터 12까지 2, 3, 5, 7, 11 이렇게 우리가 5가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12분의 5가 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요. 자, 다음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 A, B, C, D, E를 한 줄로 설 때 그러면 전체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게 전체죠. 5명이 쓰는 경우. 자, 그런데 A, B가 이웃하는 거 이거 경우에서 이미 배웠죠. 어떻게 했죠? A, B가 이웃하니까 얘를 한 명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C, D, E 전체 4명을 줄 세우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그 다음에 이렇게 A, B가 한 명처럼 바라봤던 것을 줄 쓰는 방법을 곱하는 거죠. A, B가 이렇게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한 2명이 줄 쓰는 거 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은 이렇게 약분되죠. 따라서 남는 것은 5분의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다음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1, 2, 3, 4에서 0, 1, 2, 3, 4에서 4장의 카드에서 2장을 동시에 뽑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수가 20 이상이라 그랬어요. 자,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게 2장을 동시에 뽑아서 두 자릿수를 만든다. 그게 분모입니다. 분모는 하나, 둘. 그래서 처음 올 것은 0은 못 오죠. 두 자리 자연수니까. 0은 못 와요. 여기 0은 못 온다. 그래서 0을 제외한 3가지 올 수 있고요. 곱하기. 자, 이제 1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것도 0, 2, 3. 이제부터 여기서는 0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0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므로 다시 3가지가 되겠죠. 전체는 9가 되고요. 20 이상인 확률 구하래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10의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자, 처음에 2가 오는 경우 20 이상이니까 처음에 3이 오는 경우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쌤이 이제 2를 사용했으니까 나머지 2를 사용했으니까 20 이상은 0이 와도 되고 1이 와도 되고 3이 와도 되고 여기 올 수 있는 게 0, 1, 3 총 3가지고요. 3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0, 1, 2 이렇게 올 수 있죠. 3가지 전부 다 20 이상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경우를 나눴으니까 두 개는 합의 법칙. 그래서 3가지 더하니까 6가지.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가 됩니다. 해당되는 정답은 5번이에요. 자,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됩니다. A 주사위를 나오는 것이 소문자 A, B 주사위에서 나오는 것을 소문자 B라고 했을 때 이거의 확률을 구해라. 일단은 분모는요. 전체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는 6 곱하기 6이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A 플러스 2B가 5가 되는 거에서 영향력이 좀 큰 애는 2를 곱하는 B예요. 그래서 B가 이제 1일 때를 보고 B가 2일 때를 보는 겁니다. 또 B가 3일 때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자, 먼저 B가 1일 때는 A가 3이 되겠고요. B가 2일 때는 A가 1이 되겠네. 만약에 B가 3이면 E가 벌써 6이 돼요.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1인데 주사위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부터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몇 가지? 2가지만 됩니다. 약분하니까 3이 돼서 정답은 18분의 1.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문제 갈게요. 자, 주머니 속에서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적혀져 있는 10개의 구슬이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구슬 한 개를 임의로 꺼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1이 나오는 확률은 0에서 9까지면 10개가 있죠? 그 중에서 1이 나오는 것은 10분의 1. 0이 나오는 것도 10분의 1이겠죠? 4가 나오는 확률도 10분의 1이겠죠? 9 이하가 나오는 것은 0부터 9, 분자가 10가지예요. 근데 분모도 10가지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 1이 되겠죠. 10이 아니라 1이에요. 10 이상이 나오는 거 없습니다. 그 사건은 없고요. 전체 경우의 수는 10가지. 그래서 분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0이기 때문에 정답은 0.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다음 6번입니다. 민석이가 A를 맞춘 확률이 5분의 4. A를 맞히지 못한 확률 구하래요. 아까 그랬죠. 맞히지 못하는 것은 전체 확률, 내가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에서 맞히는 확률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맞추지 못할 확률은 1에서 빼기 맞추는 확률을 빼면 되는 거예요. 맞추는 확률이 5분의 4니까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맞추지 못할 확률은 5분의 1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다음에 1에서 10까지 10장의 카드가 있다. 임의로 뽑을 때 5의 배수가 아닌 거, 그러면 1에서 또 빼기, 여기는 5의 배수를 고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뭘 고르기 때문에? 5의 배수가 아닌 것을 고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일어나는 확률 1에서 빼기 5의 배수, 전체 10장의 카드 중에서 5의 배수는 5하고 10이 있잖아요. 따라서 5분의 2, 그러므로 10분의 8이 되므로 정답은 5분의 4. 해당하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0x를 정답을 표시하는 3개의 문제 3개가 있다. 자, 임의로 해서 여기 나왔다. 적어도 한 문제는 맞힌다. 그러면 1 빼기 여기는 전부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맞추겠네요. 한 개는 맞춘다. 그죠? 자, 그러면은 해당되는 전부 틀린다는 뭐냐면 일단은 한 문제 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요. 맞춘다, 못 맞춘다 두 가지, 맞춘다, 못 맞춘다, 맞춘다, 못 맞춘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8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전부 다 틀리는 거니까 그거는 틀리고 한 가지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해당되는 정답은 8분의 7이 된다. 그죠? 자, 여기가 왜 1이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틀리는 겁니다.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있는데 2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그럼 분모는 5 곱하기 4에 2 곱하기 1 해서 나누니까 2. 분모는 10입니다. 그죠? 대표 2명을 뽑는 거. 근데 그 중에 적어도 나왔네요. 자,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1 빼기. 자, 여기는 누가 들어와야 돼요?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 와야 되니까 적어도 한 명 여학생. 그럼 여기는 전부 남학생이면 되겠네요. 전부 남학생. 그죠? 자, 그래서 남학생 3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3 곱하기 2 나누기 2 곱하기 1이죠? 남자 3명 중에서 대표 2명 뽑는 거야. 그래서 2 나누니까 3이 되겠네요. 따라서 1에서 10분의 3 빼니까 최종 정답은 10분의 7이 됩니다. 그죠? 자, 마지막 확률 문제 갈게요. 자, 1부터 15까지 15장의 카드가 있다. 그 중에서 3의 배수 또는이니까 또는은 합의 법칙으로 연결되는 거죠. 또는 합의 법칙. 그래서 자, 15분의 3의 배수는 몇 개 있죠? 5개가 있고요. 플러스 15분의 7의 배수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해당되는 정답은 15분의 7입니다. 자, 여기서 겹쳐지는 게 혹시 있는지 확인해 보자면 3과 7의 최소 공배수는 21이에요. 그래서 21부터는 중복이 되는데 그 15장밖에 없잖아요. 1부터 15까지. 그래서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거 2개만 더하면 정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해당되는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2번입니다. 동전 다른 2개를 던져서 나온 눈의 합이 4 또는 9 또는 우리가 합의 법칙으로 문제 푼다 그랬고 36분에 저 2개의 주제 던졌으니까 자, 일단 4의 배수 먼저 하겠습니다. 합이 4가 나오는 거 1, 3, 2, 2, 3, 1이 있고요. 합이 두 번째 9가 나오는 건요. 3, 6에서부터 4, 5, 5, 4, 그 다음에 6, 3 이렇게 4가지가 있죠. 따라서 해당되는 정답은 36분의 7입니다. 3하고 4 더하니까 7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3번 문제입니다.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를 던진대요.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는 일단은 6, 주사위 한 개하고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건 2가지.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12가지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는 2의 배수가 나온대요. 2의 배수 나오는 거는 2, 4, 6 몇 가지? 총 3가지. 동전은 뒷면만 나온대요. 그럼 한 가지밖에 없죠. 동전 뒷면 나오는 건. 따라서 우리가 3 곱하기 1. 그러므로 1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연달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주사위는 2가 나오고 그리고 얘는 고배법칙이죠. 연달아 일어난다. 그리고 동전 뒷면 한 가지. 그러니까 3 곱하기 1입니다. 최종적으로 약분하니까 4분의 1이네요. 해당되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4번 가겠습니다. A 주머니에는 흰 거 2개와 검은 거 3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B 주머니에는 흰 거 1개와 검은 거 2개가 있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또 A, B 두 주머니에서 각각의 공을 하나씩 꺼낼 때 흰 공과 검은 공이 1개씩 나와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흰 공과 검은색이 한 가지. A에서 흰 공이 나올 때 B에서 검은 공 나오는 것과 아니면 A에서 검은 공이 B에서 흰 거 나오는 거. 총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풀 수 있습니다. 자, 먼저 A에서 흰 공 나오는 거 먼저 할게요. 그러면 5분의 2가 되고요. 곱하기 B에서 검은 공 나오는 거는 3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해당되는 정답은 15분의 4하고요. 다음에 A에서 검은 공이니까 5개 중에서 3개. B에서 흰 공이니까 3개 중에 1개. 그러면 얘는 15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하니까, 그죠? 나눈 거니까 경우를 더해야 되겠죠? 더하니까 15분의 7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색 구슬 3개와, 그죠? 여기는 흰색 구슬, 흰색. 그 다음에 무슨 색? 파란색 구슬 4개. 자, 이렇게 우리가 있습니다. 흰색 구슬 3개와 파란색 구슬 4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주머니에서 차례대로 2개를 꺼낼 때 모두 흰 구슬이 나와야 됩니다. 단, 꺼낸 구슬은 다시 넣지 않는다. 자, 처음에 7개 중에서 모두 흰 게 나오래요. 흰 거 3개 했으니까 7 곱하기 3. 그 다음 여러분들, 다시 넣지 않으니까 얘가 6개가 되는 거죠. 다시 흰 공도 3개에서 몇 개가 된 거야? 2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6개 중에서 다음에 흰 공 나오는 건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2개가 연달아 일어나는 거 곱하기 법칙이죠. 약분하니까 3이 되고요. 또 약분하니까 1이 됩니다. 최종적인 정답은 7분의 1. 다음 6번입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는 확률이 10분의 7. 그러면 비가 오는 확률은요? 얼마일까요? 온다와 오지 않는다니까 1에서 10분의 7을 빼면 되겠죠? 오지 않는 게 10분의 7이니까. 따라서 오는 확률은 10분의 3이 되고요. 다음, 내일 비가 오지 않는 것이 5분의 3. 그러면 비가 오는 것은 마찬가지로 1 빼기 5분의 3 하면은 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오늘과 내일 모두 비가 오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한 거 비가 오는 거 10분의 3과 비가 오는 거 5분의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3 곱하기 5분의 2. 해당되는 정답은 얘는 약분돼서 5가 되니까 25분의 3이 됩니다. 해당되는 정답은 1번. 자, 마지막 문제. 용준이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A 문제를 맞출 확률이 5분의 3. 그럼 A 문제를 틀릴 확률은 어떻게 구하죠? 1-5분의 3에서 5분의 2가 되겠네요. 다음에 B가 맞출 확률이 4분의 3. 그럼 B가 틀릴 확률은 어떻게 된다고? 1 마이너스 맞출 확률.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죠. 4분의 1. 그래서 이렇게 틀릴 확률에 대해서 구했습니다. 문제. 용준이 A, B가 자, 중요하다. 와, 이 문제 적어도 하나는 맞히래요. 자, 적어도 하나는 맞춘다. 이 적어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1 빼기 적어도 하나 맞추니까 여기는 모두 틀린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개는 맞히게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푼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두 틀린다니까 A 틀린 확률 아까 구했던 5분의 2 곱하기 B가 틀린 확률은 4분의 1. 모두 틀린다니까 계산하니까 2가 되고요. 자, 1 빼기 10분의 1에서 해당되는 정답은 10분의 9가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 자, 여기까지 확률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